그런 제가 낙향이 아니라 귀향을 해서 이 부여에 와서 보니까 아니 온 것보다도 사실 제가 수술하고 이제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사실은 내려왔어요. 근데 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작업이 무엇일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고향에 와서 보니까 가장 슬픈 이야기가 바로 백제 역사하고 전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 1500년 동안 그냥 모두 침묵을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뭔가 한마디 하고 죽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비 신문에다가 연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다행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체크하면서 정리를 하고 사적인 것도 정리하고 또 그걸 시로서 표현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 백제사 바로잡는 시와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거의 한 200페이지가량 됩니다. 그래서 단행본 책으로 낼 겁니다. 근데 오늘 강의에 그것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했는데 이게 뭐 30페이지가 그래 넘어요. 도저히 뭐 이거 다 읽어서 해결할 수도 없고 하지만은 어쨌든 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요점들을 정리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이 백제사 라고 할 때 이 역사입니다. 그럼 역사라고 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역사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자, 역사는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역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역사란 정말 믿을 만한 것입니까? 이렇게 저는 질문을 던집니다. 역사란 정말 믿을 만한 것입니까? 당연히 그야 역사가들이 고증을 해서 객관적으로 썼으니까 당연히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역사라는 말은 어떤 사실의 기록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사실이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광주 사태의 주범은 지금 누굽니까? 네, 우리 시대 우리가 눈뜨고 보니 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광주 사태의 정확한 진상을 몰라요. 그러니까 동시대의 역사도 정확하지 않거늘 1500년 역사가 정확할 수 있다고? 이건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정확하려면 어떤 사건이든 그것이 명백하게 밝혀지려면 당사자의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하고 증거가 있어야 하고 이를 사실대로 기록하는 기록자가 있어야 한다. 근데 당사자는 변명하고 증거는 인멸되고 기록자는 정책이나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게 될 때 역사의 진실은 늘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전승국과 패전국의 경우 패전국의 역사는 전승국에 의해서 악랄하게 왜곡되고 더구나 전승국과 패전국의 날조되리라는 것은 불변까지입니다. 이때 전승국의 인물들은 모두 정의의 사도가 되고 천하의 영웅으로 비화되지만 패전국의 인물들은 모두가 불의하고 부패한 원형으로 왜곡되는 것이 고국이었다. 이처럼 역사 기록의 비정한 생리를 분명히 알아야 백제사를 정직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백제하면 700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부여의 마지막 수도를 한 것이 120년입니다. 그냥 마지막 서울이 바로 백제 부여입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원족을 부여로 왔어요. 구룡에서. 그 부여 와서 옛날 이게 백제의 수도라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옛날 건물은 하나도 없고 깨어진 기와 조각만 있어요. 그런데 이 백제 부여 한가운데 어둑하니 서 있는 석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아, 이게 그때 그 소정방이가 백제를 점령하고 그 기념으로 세운 피다. 그래서 이걸 평제탑이라고 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이 먹은 사람들 다 부여의 평제탑으로 배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평제탑이냐? 네, 660년, 그러니까 서기 660년 백제를 당나라와 신라가 점령을 하고 그 기념으로 이제 부여 한가운데 있는 탑에다가 뭐라고 썼냐? 대당 평 백제국 비명이라. 큰 당나라가 백제를 평정하고 그 기념으로 세운 비다. 그렇게 써놨으니까 당연히 그 이후에 많은 백제 사람, 그 후손들, 모든 사가들도 다, 아, 이건 서정방위를 기념하는 탑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1500년 그렇게 거기다 기록했으니까 그게 사실로 믿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뿐입니까? 자, 이렇게 역사를, 그런데 이게 우리는 그렇게 1500년 동안 이게 평제탑 또는 서정방위 탑으로 알고 1500년을 지내왔는데, 네, 1942년 바로 이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이 탑은 그곳에 정림사라는 절이 있었고 그 절의 탑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럼 보세요. 1500년 동안 평제탑으로 역사로, 크게 역사로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한번 잘못되면 우리는 그걸 진실로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00년을 했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잘못 기록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여 땅에 와가지고 저기 평제탑이래, 소정방위 탑이래. 그럴 때 소정방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단한 사람. 그뿐 아니라 그럼 우리 조상들은 저 소정방위한테 다 짓밟혔구나. 그리고 모든 건물들이 다 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마지막 의자왕을 원망하고 그리고 그러한 그 패전국의 후손으로서였던 그 열패강 속에서 사는 것이 부여인들의 모습, 그 평제탑을 보면서 이게 역사의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왜곡될 때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백제 이 부여 안에 있는 평제탑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그 탑 이름을 정림사지 5층 석탑 이렇게 부르고 국보 3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보가 된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하루에. 이게 역사를 잘못 기록했을 때 나타나는 비극이다. 그런데 부여에 그것뿐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여에 대해서, 부여의 역사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하고 좀 냉정하게 비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여 오면은 아이고 부여가 왜 망했니? 여러분들 부여가 왜 망했습니까? 그거야 의자왕이 삼천궁녀 데리고 타락했으니까 망했지. 근데 이게 정설입니다. 정설.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의자왕이 도대체 어떤 인물에 3000명이나 궁녀를 데리고 살았고 그 얼마나 타락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그게 무슨 사실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런 역사의 왜곡, 그러니까 근데 그 사실은 역사가 아니라 전설입니다. 전설. 근데 이 전설은 그것뿐입니까? 백마강에 대한 전설도 있고 조용대에 대한 전설도 있습니다. 이 전설들을 보면 전부 다 내 의자왕이 나쁜 놈이고 타락했고 그리고 그때 귀신이 나타나서 어쩌고 이런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게 문제는 역사가 아니라 전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설이 뭐냐? 전설은 역사보다도 더 엉터리예요.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명에다가 요즘에 소설이 사실입니까? 소설은 상상력을 통해서 사실처럼 쓴 거예요. 그럼 옛날 소설이 뭐냐? 옛날 산문이 뭐예요? 신화와 전설입니다. 그러니까 전설이라는 것은 역사가 아니에요. 픽션, 소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전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게 사실로 착각한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부여하면 의장왕 때문에 망했다. 3,000국년이나 거리고 타락해서 망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전설, 그러니까 우리는 전설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픽션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픽션, 전설하고 사실하고 구분을 못해요. 왜 구분을 또 못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백제사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신라 백제고 삼국 역사를 쓴 사람이 우리나라 유일하게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일연의 삼국지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다가 이 사람들이 역사를 쓴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김부식이 전에도 역사서는 있었어요. 다 없어졌어요. 일제가 다 없애버렸어요. 200년 전 중국에는 당나라가 백제를 침략하고 역사를 썼습니다. 그 당서 또 당서라고 하죠. 200년 전에 썼어요. 거기에는 그것과도 달리 이 한국의 김부식과 이 김일현 이 두 사람은 역사를 쓰면서 역사적 객관적 사실에다가 전설, 정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까지 다 역사라고 써놨어요. 그러니 유일한 그게 또 우리나라에는 자료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읽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사실인 줄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은 역사하면은 전설도 다 역사인 줄 안다. 이렇게 역사가 잘못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는 믿을 만한가, 그리고 이 전설은 역사가 아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그런데 이제 전설도 좋은 전설도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바리떼기, 견우직녀, 나무꾼과 선녀, 바보 원달, 서동요, 옛날 호랑이 독가비 얘기, 좋은 얘기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책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요즘 말하면 인문학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전설도 있다. 그러나 지금 말한 것처럼 이 백제에 관한 전설들은 완전히 승자들에 의한 그런 그 왜곡된 백제의 정신을 까무기기 위한 그 왜곡된 전설들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전설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저는 그래서 이 백제 정림사지 5층 석탑, 그것만이 이 부여 시내 어두만이 서 있는데 도대체 그 탑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시를 하나 써봤습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아, 정림사지 5층 석탑아, 어째 그리도 당당한 모습이냐. 1500년 그 모진 세월 온몸이 찢기고 핥히고 짓밟혔으면 이제는 지쳐서 신음소리 뿐이겠거늘 참으로 질기고 독한 목숨이로다. 정림사지 5층 석탑아, 어찌 그리도 암담한 칠명이냐. 그날의 기억이 너무 참혹하고 너무 원통해서 눈물을 마르고 입은 말을 잊었느냐. 아니면 훼손된 역사를 바로잡고 그날의 진실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고는 결코 눈을 감을 수 없어 그렇게 버티고 서 있는 것이냐. 정림사지 5층 석탑아, 누구를 그리도 기다리고 있느냐. 백제만 망한 게 아니라 신라도 망했고 당도 망했는데 그것이 덧없는 역사인 것을, 그래도 저들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날의 망령에 붙들려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냐.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제는 지난날의 백제가 아니라 새 백제, 새 하늘을 만들어라. 그렇게 절규하면서 지금도 부여 땅 한복판에 서서 하늘 보고 땅을 보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정림사지 5층 석탑아, 오늘도 그렇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느냐.
뭐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중 석탑 얘기, 또 그리고 역사와 전설의 문제점 말씀드렸습니다.